먼저 전체 시장의 동향 분석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거시적 환경 분석이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다음에 재정적인 문제, 그다음에 시장 전체의 규모 측정, 소위 말하는 템, 셈, 솜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 크기와 그다음에 내가 팔 수 있는 시장, 그다음에 내가 정말로 팔 수 있는 시장을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소비자의 구성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시장 세분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경쟁 제품과의 유사품의 특성 구조, 그다음에 시장 변화 추세 분석, 제품의 유통 경로 등을 여기 전체 시장 동향 분석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시적 환경 분석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패스트 분석을 하는데 시장조사 시행 전에는 꼭 이 스티프 분석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거시적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의 기회와 위기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시적 환경 분석에서 찾아낸 위기와 그다음에 그 기회는 나중에 스와트 분석을 할 때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죠. 현재와 미래의 환경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각각의 환경에 있어서 기회와 위기는 무엇인지, 그래서 이 표는 꼭 작성을 해둬야 나중에 스와트 분석을 할 때 이 기회와 위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시장조사입니다. 시장조사에서는 결국은 시장을 구성하는 것은 고객과 경쟁사와 유통과 자사입니다. 이 네 개에 관련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인데 보통 3C 분석이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 동향 분석에서는 고객과 경쟁사와 유통의 동향을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수요란 뭐냐? 모든 고객의 수요의 합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 가능 한계란 무엇이냐? 모든 공급자의 생산 가능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요보다 많다라고 하면은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공급이 수요보다 작다라고 하면 가격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요를 알고 공급을 알면 앞으로의 가격 동향이 어떻게 될 건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인데 모바일 CPU의 수요량에 대해서 제품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고객들, 그 고객들이 원하는 수요, 그 다음에 이런 제품을 누가 공급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구조로 하는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객조사죠. 고객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고객에 집중할 건지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중한 고객은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개로 세분화가 가능한데 고객 세분화하는 방법으로 보시면 고객 데이터, 데모그래피, 그다음에 행동적 데이터, 아니면 구매, 동기 분석을 통해서 행위 패턴에 대한 세분화를 갖다가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2C의 경우 고객 세분화를 보면 고객 특성 기준으로 보면 인구 통계적, 지리적, 라이프 스타일, 제품적으로 보면은 사용 유형별, 브랜드 충성도, 인지도 혜택. 그래서 여기에 고객 이름이 있고 그들의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마켓 쉐어. 이러한 식으로 고객 세분화를 갖다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B2B의 세분화 기준은 고객 특성 기준과 제품 관련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특성으로 보면 어떤 산업에 있는지, 회사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 다음에 제품 쪽으로 보면은 구매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최종적으로 사용할 어플리케이션은 뭐고, 구매 정책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으로 고객을 세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분화 기준으로 보면은 고객 특성 기준인데 종류에는 산업 유형, 회사 규모, 지리적 규모, 제품 관련 기준은 구매 규모, 최종 어플리케이션, 구매 정책. 그래서 고객 이름이 있고 그들이 하는 수요, 그럼 전체적인 마켓 시어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식으로 B2B 고객 세분화를 정리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쟁사 분석이죠. 경쟁사 분석이 없이는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다.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듯이 절대적으로 경쟁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 제품, 유사품의 특성 및 구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사의 분석의 목표는 무엇이냐? 향후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그래서 주요 경쟁자의 미래 전략과 사업 계획을 분석할 수 있다고 하면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경쟁사의 강점과 양점을 알아야 궁극적으로는 경쟁 전략을 수립하는데 그것은 결국 스와트 분석을 할 때 아까 본 대외 분야의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기회와 위기를 찾았으면 여기에서는
경쟁사의 강점과 약점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당사의 강점과 약점까지 합쳐서 스와트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면은 하이닉스가 삼성 반도체를 갖다가 분석하는 케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플래시가 약점이죠. 그러면은 대책은 플래시 분야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삼성의 미래 전략은 무엇이고 사업 계획은 무엇이고 경쟁사랑 변화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쟁사의 현재 전략은 무엇이고 강점, 약점, 경쟁사 대응 경쟁 전략은 무엇인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충분한 경쟁사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사의 특성 및 구조는 이러한 것들, 일반 특성, 제품 서비스,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지, 연구 개발은 어떻게 하는지, 생산은 어떻게 하는지, 전략은 어떻게 하는지 최소한 이 정도는 그 조사를 해야 경쟁사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이클 포터가 내놓은 5폴스 분석을 갖다가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거기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첫째는 현재 경쟁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다음에 신규로 진입해 들어올 위험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떤 제품이 우리 제품을 대체할 것인지, 그 다음에 나에게 공급하는 사람들의 파워는 어떤지, 그 다음에 내 물건을 사는 구매자의 파워는 어떤지, 이 구도에 의해서 내가 이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겠나 없겠냐를 갖다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를 만들어서 잠재적 경쟁자의 위협이 있는지, 대체적 위협이 있는지, 기존 사업 간의 경쟁이 심한지, 공급자의 협상이 매우 강한지, 구매자의 협상이 매우 강한지, 그래서 이 점수가 매우 그렇든지 이 분야들을 갖다가 검토를 해서 과연 내가 이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갖다가 하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사업 구조가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영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